금고 안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고등어 한 마리였습니다. 일반 냉장고가 아니라 금고에 보관된 생선이었어요. 희숙 씨는 조심스레 투명한 용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질소 치환 밀폐 용기, 압력 정상. 마치 성물을 다루는 사제처럼 말이지요. 오전 7시, 김희숙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손에는 압력계가 들려 있었어요. 용기 안 고등어는 오늘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먹을 수 있는 거요? 희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먹는 게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남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이 집 식탁에는 고등어가 흔했습니다. 구워서 먹고 졸여서 먹고 찌개에도 넣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등어 값이 치솟았어요.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도 사치가 됐습니다. 희숙 씨는 고등어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투명 용기 뚜껑은 열지 않았어요. 오늘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고등어 앞에서 심호흡은 1인당 정확히 3회까지였습니다. 젓가락을 1cm 이내로 가져가는 건 금지였지요. 가문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희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심호흡 하나. 온 가족이 코를 벌름거렸어요. 용기 안 고등어에서 냄새가 난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눈을 감았지요. 심호흡 둘.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 속 고등어 냄새를 떠올리는 중이었어요. 심호흡 셋. 아들이 슬며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희숙 씨가 소리쳤지요. 1cm 이내 접근은 품위를 해칩니다.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이 용기로부터 정확히 1.2cm 떨어진 곳에서 말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먹어요? 희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우리는 먹지 않아. 그럼 왜 사는 건데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지.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희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품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배는 언제 채우고요? 그건 내일 생각합시다. 사실 아파트 단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고등어 굽는 냄새를 풍기면 이웃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집 아직도 고등어를 구워 먹네. 부유함의 과시로 오해받기 딱 좋았지요. 반대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또 문제였습니다. 저 집은 고등어도 못 사 먹나 봐. 어느 쪽이든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란다에 필터를 달았습니다. 공기청정 탈취 필터 3중 설치가 기본이었지요. 희숙 씨는 고등어를 다시 용기에 담았습니다. 아니, 이미 담겨 있었지요. 뚜껑을 한 번도 열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용기를 금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기억 속 냄새 말이지요. 아들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밤 11시에 타임딜 있대요. 희숙 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고등어요? 아니요, 이번엔 조기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기는 얼마인데? 아들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숫자를 본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숙 씨는 금고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기 칸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내일은 또 어떤 생선이 금고로 들어올까요? 오후 10시 59분 50초. 거실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공유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글씨가 깜빡였지요. 품절 임박. 희숙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얘야, 뭐하니? 진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쉬. 지금 집중해야 돼요. 남편도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10시 59분 55초. 진수의 검지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 위 구매하기 버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543. 진수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흘 전부터였습니다. 진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들었어요. 이름하여 고등어 보시였습니다. 타임딜 성공자들의 후기가 넘쳐났지요. 누군가 올린 택배 박스 사진. 댓글이 200개가 넘었어요. 축하합니다. 합격. 부럽습니다. 선배님. 진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손가락 운동을 시작했어요. 검지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0.01초가 승부를 가른데 누가 들으면 운동선수인 줄 알 정도였지요.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핀값을 측정했습니다. 공유기 앞이 가장 빨랐어요. 여기가 성지다. 진수가 그 자리에 방석을 깔았습니다. 희숙 씨가 물었어요. 얘야,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엄마, 이건 과학이에요. 무슨 과학? 최저가를 잡는 과학이죠.
진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에 고등어를 담았어요. 1개, 10개, 100개. 숫자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화면에 99,999개가 표시됐어요. 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느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지요. 장바구니가 텅 비었습니다. 진수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이게 정복의 맛인가? 돈은 한 푼도 안 썼지만 말이에요. 희숙 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거 사는 거 아니니? 아니요, 연습이에요. 연습을 왜 해? 실전을 위해서죠. 그날 밤부터 진수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딜 알림을 10개나 설정했어요. 새벽 2시, 오전 11시, 오후 9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공유기 앞으로 달려갔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녀석 좀 이상하지 않소?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폰만 붙들고 사네. 고등어는 언제 먹고? 먹진 않아. 클릭만 하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밤이 왔습니다. 10시 59분 58초. 진수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로딩 중.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초가 지났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지요. 품절되었습니다. 진수가 주저앉았어요. 0.01초. 0.01초 차이였는데 희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괜찮니? 진수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엄마, 이거 말도 안 돼요. 뭐가? 분명 시간 맞춰서 눌렀단 말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샀니?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품절이래요. 또? 네, 또요. 희숙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하자.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한 번만 더요. 몇 번째 한 번만 더니?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오늘 타임딜 성공 인증을 했어요. 진수는 그 글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엔 내 차례야. 희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고등어가 있었지요. 진짜 고등어는 여기 있는데. 진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음 타임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새벽 2시.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은빛 비늘이 액정에 반사됐습니다. 진수의 손이 멈춰 있었지요. 희숙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희숙 씨가 금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냄새 감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았지요. 고등어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번엔 용기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은 0.1g을 드셔도 됩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허락합니다. 젓가락을 집어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아빠. 진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서버를 뚫었어요. 진수가 소리쳤지요. 희숙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고등어요. 고등어 타임딜이요. 진수가 숨을 헐떡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샀니?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지금 결제만 누르면 돼요. 그럼 빨리 눌러라. 잠깐만요. 진수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구매하기 버튼이 있었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눌러. 희숙 씨가 말했어요. 아니, 엄마. 진수가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화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얼마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할인가예요. 50% 세일이래요. 희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50% 할인해도 이 가격이니? 네, 그래도 싸대요. 진수는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기회예요. 무슨 기회? 진짜 먹을 수 있는 기회요. 희숙 씨가 식탁 위 고등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스마트폰을 봤어요. 둘은 같은 생선이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얘야. 희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고등어가 있잖니.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달라요. 뭐가 다르니? 이건 디지털이에요. 진수가 화면을 흔들었지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니? 진수가 말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노르웨이 앞바다가 우리 거실로 와요.
희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수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진정해라. 엄마,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진수가 스마트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버튼이 미래예요. 희숙 씨가 고등어 토막을 집었어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얘야. 희숙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버튼을 내려라. 엄마, 시간이 없어요. 내려놓으라니까. 진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20초, 19초, 18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엄마, 정말 놓치면 안 돼요. 희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지요. 고등어 토막이 젓가락에 걸려 있었어요.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얘야, 이게 뭐니? 고등어요. 그래, 고등어다. 희숙 씨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럼 이건? 진수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이것도 고등어요. 둘 중에 뭐가 진짜니? 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숙 씨는 천천히 고등어를 내려놓았어요. 진수의 스마트폰 화면 위에 말이지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고등어 기름이 화면에 번졌어요. 구매하기 버튼이 가려졌습니다. 진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엄마, 이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기름 때문에 터치가 안 됐어요. 진수가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타이머가 0이 됐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시간 초과.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숙 씨가 말했습니다. 얘야, 진짜는 여기 있다. 식탁을 가리켰어요. 고등어가 놓여 있었지요. 진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기름 자국만 남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요?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먹읍시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진수는 스마트폰을 닦았습니다. 고등어 기름이 화면에 묻어 있었어요. 티슈로 닦아도 자국이 남았지요. 이상하다.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입안에는 아직 고등어 맛이 남아 있었어요. 0.1g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생했지요. 진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 속 고등어 사진을 봤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이게 가짜였구나.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가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고등어고시 게시판이 떠올랐지요. 여전히 성공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택배박스 사진을 올렸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진수는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내렸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희숙 씨가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고등어를 꺼내려고. 진수가 다가갔습니다. 또 냄새 감상식이에요? 희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진짜 먹으려고.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어제 맛봤잖니. 그게 좋았어요? 희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좋았어. 금고 문을 열었지요. 고등어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요? 희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또 비싸지면요? 그럼 덜 먹으면 되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가 퍼졌지요.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 진수가 말했어요. 화면에서는 못 맡았던 거네요. 희숙 씨가 웃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자, 먹읍시다. 세 사람이 고등어를 나눠 먹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말이지요. 진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뭐 하려고? 희숙 씨가 물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왜 안 찍니? 그냥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고등어가 반쯤 남았어요. 희숙 씨가 그것을 다시 용기에 담았습니다. 내일 또 먹자. 진수가 물었어요. 엄마, 타임딜은 안 해요? 내가 하고 싶니?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해요. 왜? 화면 속 고등어보다 이게 더 좋아요. 희숙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날 밤 진수는 커뮤니티를 나왔습니다. 알림도 껐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깜빡였어요. 어디선가 타임딜 알림이 울리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소식이 나왔어요. 고등어 가격 안정.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들었소?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비싸요. 그럼 어떡하지? 진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요. 희숙 씨가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하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편 조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희숙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수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설마. 희숙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시선은 금고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조기 카는 안 만드시오? 희숙 씨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글쎄요. 희숙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고등어부터 다 먹고 생각해요. 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주부터 굴비 타임들 시작. 진수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이었지요. 진수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을 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고 안고등어는 절반이 남았어요. 희숙 씨는 매일 조금씩 꺼내 먹었지요. 더 이상 냄새만 맡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먹었어요. 진수의 스마트폰은 조용했습니다. 타임딜 알림을 모두 껐거든요. 대신 다른 알림이 울렸지요. 엄마, 저녁 뭐예요? 희숙 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고등어 조림. 진수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고등어가 올라왔어요. 이번엔 조림이었습니다.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요. 여보, 이웃들이 뭐라 할 텐데요.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희숙 씨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먹는 건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베란다 필터는요? 그냥 뒀어. 안 켜요? 굳이 숨길 필요 없잖니.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1cm 규칙 같은 건 없었지요. 그냥 편하게 먹었습니다. 진수가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이게 진짜 맛이구나.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맛이지.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고등어 다 먹으면 어쩌시오? 희숙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땐 다른 걸 먹으면 되죠. 다른 생선이요? 아니, 다른 반찬.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희숙 씨가 웃었습니다. 고등어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김치도 있고 계란도 있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조기 가격 폭등, 역대 최고치. 세 사람이 TV를 봤습니다. 희숙 씨는 리모컨을 들었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요. 이게 더 재미있겠다. 진수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커뮤니티 알림이 떠 있었어요. 조기 타임딜 5분 전. 진수는 알림을 지웠습니다. 안 해요? 희숙 씨가 물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배불러요. 남편이 배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배부르오. 희숙 씨도 웃었어요. 나도요. 그날 밤 진수는 금고를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고등어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더 이상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금고 안 잠가요? 진수가 물었어요. 희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왜요?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니.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숙 씨는 금고를 치웠어요. 냉장고에 고등어를 넣었습니다. 평범한 반찬이 된 거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달라졌구려. 희숙 씨가 웃었어요. 우리가 달라진 거죠. 진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너희 집 어제 고등어 굽더라.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비싸지 않아? 비싸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 고등어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오늘은 고등어 없네요. 진수가 말했어요. 희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먹자. 내일도 있어요? 조금 남았어. 진수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되겠네요. 식사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진수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굴비 특가 세일. 진수는 문자를 삭제했지요. 뭐래? 희숙 씨가 물었어요. 광고요. 무슨?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제일이요. 희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이죠. 그날 밤 세 사람은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또 나왔어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 지속.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희숙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속도로 살면 돼요. 남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소, 그게 맞소. 진수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여전히 깜빡였지요.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타임딜을 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금고에 생선을 넣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어요. 평범하게, 천천히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희숙 씨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고등어 한 토막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까?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작은 행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혹시 금고에 넣어둔 음식은 없나요? 오늘 함께 꺼내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맛일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